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오늘도 US 스탁의 김준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로켓 발사 성공했고, 무사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우,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먼저 트루스 소셜에 올리고 약간 뭐 불만을 표시하거나 혹은 좀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좀 담화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번 전체적인 발언들 자체도 되게 일부 뭐 2, 3주라는 좀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약간 좀 어떤 공허한 압박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막 어떤 되게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뭐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뭐 끝내고 있다, 또 그 외에도 이제는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전방위적인 압박의 언어들을 좀 많이 썼는데 이런 언어들을 좀 사용한 걸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각종 이제 언어들,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향후 좀 중간 선거 때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추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좀 약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또 쓰지 않았나 싶고 이런 상태에 좀 중간 선거를 감안해 두고 있다라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되게 좀 강하게 하지만 결국에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또 타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도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항상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은 발언을 하면은 주가가 좀 강하게 눌리고 좀 쭉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런 걸 많이 당해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가 이제 조금씩 날아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왜 반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감정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궁금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신경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동맹국을 왜 이렇게 때립니까? 이게 참 그치, 일단 중간 선거는 무조건 이제 뭐 동맹국 어떤 외교적인 문제랑 별개로 그냥 자국민들 항상 우선하면은 이겨왔으니까 뭐 이제 자국민과 관련된 걸 조금 더 집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맹국에 대해서는 이 선거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동맹국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굉장히 좀 가슴이 쓰리고 거기다가 지금 북한의 북핵 위협이 있는데 한국은 뭐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오늘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이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화법을 쓰시는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오늘 또 시장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2, 3주 동안에 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이번에 했던 발언들, 뭐 더 강한 타격을 할 거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이미 뭐 우리는 이기고 있다라든지 그 외에도 이 EU에 대해서는 뭐 호르무즈 해요, 뭐 알아서 열어라, 뭐 우리한테 석유를 사든지 아니면 열어라 이런 식으로 했던 전체적인 이 발언들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에 분명 충격을 줬던 발언이고 특히나 장전에 그 충격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좀 설명은 줄이고 압박은 유지하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현 상황에서 굉장히 좀 승리를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승리 선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동시에 이제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언제 종료가 될지 사실은 좀 더 불확실하다라는 것을 또 반대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런 구체적인 제시를 하는 게 분명 굉장히 혁기시대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에 그 9.11 당시에 좀 다른 동맹국들에게 영공을 열어라라고 할 때 썼던 단어다 보니까 분명히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이제는 좀 그런 언어로 인한 압박은 시장의 영향이 과거만큼 강하지 않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좀 침묵을 깨고 약간 뭐 시아파의 최고 권위자에게 뭐 감사 표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헤즈볼라를 향해서 이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되게 가장 뭐 무자비한 적들, 미국이랑 이스라엘이죠. 이들에게 뭐 맞선 인내와 끈기를 뭐 높이 평가하면서 뭐 선사 보낸다. 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이제는 약간씩 이 전쟁이 잘못하면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원래 이 연내에 이제 2026년도 안에
전쟁이 끝날 것 같다라는 그 폴리마켓이나 이런 카시와 같은 베팅 사이트에서의 확률이 원래는 9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80%대 뭐 후반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전쟁이 길어질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잘못하면은 약간 러우 전쟁처럼 전쟁은 계속 하는데 이제 장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을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한번 그런 준비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어제 이 이란 측이 미국 국민들한테 보내는 성명을 또 발표하기도 했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드디어 또 이 감사장을 좀 보내기도 했다, 이런 소식도 좀 들어오는데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뭐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감사장은 뭐 시아파 최고 권위자인 그 아야톨라 알리 스테이스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헤즈볼라를 향해서도 좋은 평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전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 하메네이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정된 다음부터는 원래 뭐 각종 좀 루머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숨겼죠. 계속해서 위치를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산 거냐 죽은 거냐 자체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활동을 할 만큼 좀 이란 측도 자신감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전쟁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 업황에는 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에 있다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러시아에 있는 건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좀 확인이 됐지만 또 계속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지는 추가적으로 알려지진 않아서요. 혹시나 또 러시아에서 또 새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아마 이 위치는 지금 뭐 결국에는 또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 이제 하메네이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침묵을 깨면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란 되면. 진짜 쉽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전쟁이 정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요. 다음으로는 우주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르테미스2가 반세기 만에 사람이 이제 달로 가게 된 건데요. 지금 오리온 우주선이 안정적인 궤도에도 진입했다고요. 네, 이제 궤도에 잘 진입을 해서 정말로 곧 있으면 내일 오전에는 또 이제 달 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될 텐데요. 이번에 이 발사를 했었을 때 발사 이후에 전체적인 좀 결과라던가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아르테미스 1보다 확실히 좀 긍정적입니다. 네, 발사대에 원래 아르테미스 1 때는 파손도 꽤나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파손 정도도 적어가지고 빠르게 재정비해서 금방금방 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특히 물론 아직까지 이제 1년에 2번씩 보내는 정말 6개월마다 이렇게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했던 것은 2028년도 이후지만 충분히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재정비를 해서 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전체적인 우주 생태계가 강화되는 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확실히 좀 긍정적이었던 분들 중 하나는 이 수소 누출 문제인데요. 원래 이 아르테미스 미션, 아르테미스2가 뒤로 미뤄진 원인 중 하나는 이 수소 누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16% 정도 누출률이 있으면 그냥 성공으로 보는데 이번 누출은 1%로 굉장히 적었고요. 그만큼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에 있을 2017년 혹은 그 이후에 8년까지 계속해서 쏘아 올릴 이 SLS 로켓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소 누출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을 확실히 줄였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향후 전망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그걸 이제 굉장히 좀 발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짜잘하게 이렇게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심지어 이번에도 일부 있었지만 그걸 다 금방금방 해결하면서 우주선 쏘아 올렸다. 발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온도가 특히 배터리 온도가 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거 센서 오류로 인해서 온도가 잘못 찍힌 거다라는 것을 좀 빠르게 판단하고 해당 데이터 무시하고 쏘는 쐈었는데 실제로도 그게 맞았고요. 비행 종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일부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발사하는 직전에 다 모든 문제들 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하는 도중에도 즉 쏘아 올리고 나서는 이제 로켓이랑 우주선이랑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지상소랑
통신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이 우주선이 소리를 듣는 건 듣는데 우주선에서 말한 것들이 이제 지상으로 안 내려왔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근데 그런 문제도 금방금방 해결을 하고 또 전자기기라던가 아니면 뭐 화장실 센서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고장이 났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미션에 대해서도 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네,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르테미스 미션 2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53년 전에 아폴로 우주선을 어떻게 보낸 건지 그것도 달 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착륙을 해서 로스트 테크놀로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이 달에 뭔가를 보내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쏘아 올린 로켓이라든지 이 우주인들이 어떤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번에 진행했던 상황들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 근접 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르테미스 3에서 하게 될 뭐 스페이스 X의 우주선이라던가 이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이랑 오리온 우주선이 도킹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수동 연습하는 거 해결을 했고요. 그걸 한 70분 동안 했는데 충분히 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은 이제 달 궤도로 가기 전에 이 지구 궤도 안에서 큐브 위성들을 이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근데 그것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수행이 완료가 돼가지고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 K레큐프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는 이제 사용하는데 이건 이제 국내에서는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공동 개발한 큐브 위성이고요. 이제 우주 방사선 환경 측정을 하는 미션을 수행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가 탑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궤도 데이터 센터로 올릴 때 메모리도 결국에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미리 좀 트랙 레코드를 쌓아 놓으면은 추후에 있을 궤도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렇게 수주 관련된 조금 더 긍정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니까 확실히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남은 미션은 뭐냐? 이제는 정말로 달 뒷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4월 2일 18시 35분,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내일 오전 7시 35분에 본격적으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달 궤도로 진입을 시작해가지고요. 최종적으로 정말로 거의 달에 근접해가지고 거의 뒷면까지 보는 것은 한국 시간 기준 4월 7일, 그리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은 4월 12일에 귀환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이번 이 미션 자체는 정말 제대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까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50몇 년 만에 이 유인 우주선이고 이게 만약에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특히나 인명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모든 미션들을 다 멈추고 안정성 다시 재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정말로 4월 12일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안전하게 모든 우주 승무원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까지 관심 깊게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0일 동안 안전하게도 무사히 잘 미션이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성통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 글로벌 스타를 인수하겠다고 검토에 나섰다고요. 그런데 이게 애플과의 협상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일단은 이 소식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을 떠나서 그 플라닛 랩스와 관련된 같이 굉장히 좀 많은 위성 기업들이 아마존이 이렇게까지 기업을 막 90억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위성 기업들의 좀 가치도 같이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애플까지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애플에 어떻게 보면 최대한 애플을 설득해서라도 이 아마존이 글로벌 스타를 좀 인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요.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7,700개 정도의 이제 위성을 총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구축하려면 일단 글로벌 스타 거를 좀 위성을 미리 좀 땡겨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 30일까지 일단은 그 1,600개 이상의 위성을 띄우겠다라고 FCC에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거를 좀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뭐 페널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좀 같이 고려가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주파수와 관련해서도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모바일 그리고 IoT 기기 이쪽에 좀 필요한 이 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곧바로 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AWS랑도 함께 연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인수 효과가 있고요. 그런 만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분 거의 뭐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특히나 이 아이폰 입장에서도 이 위성 비상 SOS 기능 이거를 글로벌 스타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좀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애플 같은 경우도 일부 기능은 AWS를 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좀 고려해서 뭐망 사용권을 보장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을 좀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반독점과 관련해서도 이 조사를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업계 1위 기업인 이 스페이스X가 이미 뭐 위성 배치 기한 같은 것도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련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이 아마존을 포함한 이 우주 위성 기업들이 미국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인수 자체가 지금 당장 엄청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조금 더 이 애플 같은 문제는 일부 변수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는 뭐 AWS 파트너십을 통해서 잘 풀 수도 있을 만큼 나머지 이 반독점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스타링크 대비해서는 지금 주파수 대역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인수해야 될 위성 기체 숫자 자체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쪽으로 검토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경쟁력 자체는 아직은 아마존의 레오는 스타링크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심지어 일단은 시장성 자체도 제대로 검증을 못했습니다. 아직 사업 시작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말 스타링크보다 위에 좀 비견할 수 있는 이등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의 글로벌 스타 인수 관련된 검토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잠깐만 속보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란 측이 현재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위한 프로토콜 정책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화면만 보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블룸버그의 이 단문으로 나온 속보입니다. 6분 전에 발표가 됐고요. 이란 측이 현재 drafting protocol with Oman for Hormuz Strait traffic 이렇게 했으니까 아직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호르무즈의 통행 항해를 위한 이 초안 프로토콜을 오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보자면 이번 이 프로토콜 자체가 항해의 제한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행을 위한 규범을 만들려는 그런 네. 절차로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시장 크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푸른색이 훨씬 많아졌죠. 그런 측면에서 3대 지수 중에서는 S&P 500이 양전했고요. 자,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마이너스 권역 약보합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러셀은 양전했고 0.5% 상승한 채 흐름 가져갑니다. 자, 방금 제가 구두로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김주정 연구원 지금 이란이 오만과 결정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어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은 조금 더 이제 물동량 자체가 좀 풀릴 거니까 지금보다는 그 해운과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가격폭이 원래 월가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가격은 뭐 50달러대 후반에서 뭐 60달러대 중반이 아무런 리스크가 없을 때의 컨센서스인데 아마 그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통행료가 있으면은 그 가격이 좀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기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해협 통행을 위한 프로토콜 작성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만 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시간 반 전만 해도 이란이 미국과 관련된 중동의 여러 가지 에너지 시설을 다시 한번 폭격했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제조 시설도 공습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공방전이 벌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카타르 관련된 얘기도 지금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은 올라갑니다만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스페이스X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주 얘기하다 말았는데 스페이스X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자, 비공개 IPO 했다고 하는데 왜 비공개로 했답니까?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건데요. 하나는 재무고요. 하나는 사업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재무일 것이다라는 좀 추측이 많고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정말 엄청나죠. 한 1조 7,50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천조의 기업이 매출은 150억 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진짜 지금 과연 프리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가
혹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자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상장하기 전부터 좀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흥행을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중에게 미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시장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전략 같은 부분도 워낙에 스페이스X는 뭐 S1 전체적인 신고를 할 때 보면은 회사의 장점뿐만 아니라 뭐 약점, 위험 요인들도 좀 같이 적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벌써부터 좀 공유하기는 그다지 좀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비공개 신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스페이스X 6월 말로 지금 뭐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일론 머스크 생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생일이 6월에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시점, 특히나 워낙에 이 일론 머스크에게 있어서 그 스페이스X는 상징적이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6월 28일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세웠던 여러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을 좀 초기에 인수한 맞죠. 케이스지만 스페이스X는 완전히 처음부터 자기가 만든 거라서 더욱더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자기 생일에 이렇게 좀 상장을 하려고 하지 않나.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다가 옵티머스 3세대도 6월에 공개한다고 또 미루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늘 글로벌 1분기 판매량 나왔고 중국산 판매량 3월치가 나왔는데 두 개가 좀 상반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에 좀 전체적인 인도량을 보면은 그래도 사실 테슬라가 공개한 인도량보다도 적은 35만 8천 대가 나왔죠. 뭐 시장 예상치는 애초에 37만 대였기 때문에 훨씬 더 예상보다 좀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름 증시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빨갛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은 이런 좀 자동차, 전기차로서 좀 평가를 받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의 하락폭, 전기차 판매로 인한 하락폭은 충분히 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중국에서 3월에 판매량이 늘었는데 그 판매량이 는 영향 안에는 중국 내에서 판매도 물론 있지만 이 유럽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판매량 자체가 더욱더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제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를 좀 회복하면서 판매량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 방향에 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판매는 좀 아쉬웠어도 다음 분기에는 좀 다시 한번 좀 좋은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가 특히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회복되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3배고 뭐 스웨덴에서도 2배고 네. 계속 올라주는데 반등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제약 얘기 한번 해볼 텐데 뭐 주사 맞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참 많은데요. 많아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주사보다는 그래도 약이 좀 낫지 않을까요? 먹는 게 최고죠. 네, 일라일리가 어제 FDA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약이죠. 파운다유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파운다유가 이 위고비랑 먹는 위고비 알약과 다른 점이 있다고요. 어떤 점들인가요? 네, 파운다요가 이제 위고비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른 건요. 일단은 그 음식물과 관련돼서 뭐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공복에 먹어야 한다던가 하는 제한이 있죠. 근데 파운다요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먹든 뭐 공복에 먹든 또 뭐 음식 먹고 뭐 1시간 뒤에 먹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좀 체내 흡수율 자체가 위산을 좀 잘 견디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체내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일정한 체내 흡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능 자체, 즉 약효를 항상 그때 좀 다르게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가격도 이제 뭐 보험 적용하게 되면은 정말 저렴한 경우에는 뭐 $25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메디케어 정도는 좀 적용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대로 메디케어에 적용을 받는 7월 1일부터는 한 $50 정도로 가격도 막 엄청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강점이고요. 또 이번에 임상 결과를 봤을 때도 이 기본적인 체중 감량 효과도 좋았고 특히나 뭐 당뇨를 동반한 경우에는 원래 당뇨가 있을 경우가 더 굉장히 빼기 어려운데 한 10.5%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먹는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 비당뇨의 경우에는 훨씬 더 22.4%가 높은 16%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뭐 허리 둘레와 관련돼서도 감소폭이 크고 또 당뇨와 관련된 효과도 꽤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파운다요
일부 이제 효과와 관련돼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뭐 주가가 좀 부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일라일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런 판매망이라던가 이미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알약이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또 먹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강점을 고려할 때는 이제 먹는 위고비와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한번 시장에서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먹는 비만약, 다이어트 약이 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게임 체인저 역할로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오늘 장 상황은 파급력이 좀 아직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릴리가 1% 밀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게 지금 약가이나 관련해서 CEO가 트럼프 행정부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약가와 관련해서 너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좀 너무 좀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트럼프와 관련된 뭐 이런 사이트도 따로 만들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 일라일리 CEO도 일부 불만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을 지금 표시하는 것보다 당장 이 지정학적 문제를 아마 해결하고 주가 올리는 게 더 큰 문제라서 일라일리를 되게 저격해서 뭔가를 좀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일라일리가 사실 처음에 주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마운자로가 이 위고비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효과가 더 좋았기 때문이라서 아마 이번에도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좀 제대로 못 충족시켰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다시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오포글리프론이라고 불렀던 게 이제 그쵸. 이름이 파운다이오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뭐 앞으로 필름형도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오. 가루 제형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건 모릅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예. 사모신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아울. 있습니다. 네, 오늘 블루아울이 또 최대 40% 환매 요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5%로 제한을 했다고요. 네, 이제 정말 40%는 정말 큰 숫자이긴 합니다. 네, 정말 크고요. 이 펀드는 어떤 펀드냐면 OTIC라고 해가지고 이제 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40%가 넘게 나왔고 네, 그나마 좀 플래그십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펀드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절반에 가까운 21.9%인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높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큰 이슈가 있었던 펀드들이 보통 10%대 초반 정도의 환매 요청을 받고 거기서 이제 5%를 제한을 했지만 블루아울은 워낙에 이런 사모신용 위기에 거의 주동자 약간 최초로 나와가지고 훨씬 더 시장에서 어떤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환매 요청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고 아마 다음 분기에도 5%로 좀 제한을 할 것인 만큼 이번 40%가 좀 생각보다 충격이 커서 이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많은 자산 운용사들에게 이런 최소한 환매와 관련돼서 좀 압박으로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사모신용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되는데 물론 그 기관들이라든지 연준에서도 아직은 제한할 만하다, 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시장을 크게 출렁일 만한 트리거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회사가 실제로 좀 파산을 하게 되는 일이 온다면 그때는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때 그 파산은 좀 더 많은 블루아울보다는 좀 더 큰 회사가 파산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좀 생각보다 이 빅뱅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위기가 생기면 항상 좀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각보다 이 재무 상황이 좋게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파산 정도로는 그래도 좀 시장이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여전히 뭐 JP 모건을 포함한 뭐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뭐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사모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이 또 휴장이고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오늘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도 잠깐 이 방송 하시길 기다리면서 또 주식을 좀 사고 싶었던 종목 그냥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굳이 정말 이렇게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하락했을 때 가장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보통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사고 싶었는데 못 살 만큼 빠르게 올랐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좀 못 샀던 종목들을 이렇게 조금
하락했을 때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동안 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사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 4월에 해방의 날 생각해 보면 그때 엔비디아가 90불이었거든요. 지금 뭐 많이 정말요? 빠졌다 그래도 2배가 됐다 보니까 빠질 때 뭐 차곡차곡 밑으로라도 모아놓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주영 연구원 뭐 사셨어요? 저는 오늘 이제 주가가 한 플래닝리스트가 2% 정도 오르고 있을 때 샀었는데 오, 오늘 갑자기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 오늘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 잘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김주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